안녕하십니까. 사주학이야기 17번째 시간. 오늘은 도화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주 공부를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이 도화살 얘기를 하면은 사주 공부를 안 하신 분도 대충 뜻을 알아요. 도화살이 뭔가요? 물어보면은 그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인기고 여자가 남자한테 인기 있는 살 아니에요. 또 끼가 많은 살이 도화살이죠. 이렇게 말하신 분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화살, 또 작용력도 상당히 사주에서 많아요. 그래서 이 도화살이 어떤 작용을 사주팔자에서 하는지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도화살이 강하면 끼가 많은 사주팔자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화살, 복숭아 도자에다가 꽃아자, 그 다음에 죽일살자 써서 복숭아꽃. 자, 봄에 피는 꽃 중에서 화려한 꽃은 복숭아꽃이라 합니다. 즉 도화죠. 도화. 도화 중에서도 흰색 꽃이 피는 백도화가 단연합곤이라고 합니다. 밤에 이렇게 복숭아꽃이 피어 있을 때 밤에 쫙 가서 보면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마치 꽃잎 속으로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래서 백도 앞에 서면 누구든지 무장해제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도화가 있는 사주를 가지신 분은 지나가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이유도 이런 복숭아꽃 같아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살의 특징. 도화살이 많으면 끼가 강하다. 끼가 강하다는 얘기죠. 또 이성을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많은 사람이 음주 가물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성 문제도 많게 돼 있죠. 그러게 되면은 자연히 바람기하고도 연결되겠죠. 바람기가 있다. 또 도화살이 태거하면은 변태, 스토커, 의처증이나 의부증 기질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부부운이 안 좋아지겠죠. 부부운이, 이성 배우자운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화가 많고 사주에 물이 많으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기질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장점으로는 머리가 영리하고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재치가 있어요. 그리고 예능, 예술, 기술 등 전문직에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하게 되어 있는 게 도화살이에요. 그래서 예능 계통, 예술 계통에 보면은 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기 쪽으로 가려면은 도화살을 반드시 지녀야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도화살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뭐 연예인이라든가 인기인으로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성 문제, 부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도화살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오, 묘, 유가 모두 도화살입니다. 자수, 오하, 묘목, 유금이 도화살이라는 얘기죠. 자, 지지에 도화살이 강하면 천간에 있는 계수, 정화, 을목, 신금도 모두 도화기운으로 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발현. 같이 도화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자수하고 계수하고는, 천간에 있는 계수와 자수는, 지지에 있는 자수는 짝짝꿍이라는 얘기예요. 지지에 있는 오화와 천간에 있는 정화는 짝짝꿍이고, 묘목과 을목은 짝짝꿍, 요금과 신금은 짝짝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에 도화살이 강하면 천간에 있는 계수, 정화, 을목, 신금도 모두 도화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도화살의 기륭은 사주팔자를 잘 살펴가지고
도화살이 영희신이면은 길작용을 하고 귀신이면은 흉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화살의 기둥을 살필 때도 사주를 잘 풀어서 영희신 귀신을 잘 구분해야 기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제는 사주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을사년, 을유월, 신묘일, 무자, 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을목, 나무네요.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을목, 작은 나무. 유금, 쇠, 작은 쇠. 신금, 본인도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이때 일지를 보니까 묘목, 나무. 이것도 작은 나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무토는 흙,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자수는 물, 작은 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사주에 나무가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육친으로 보면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똑같죠, 편재. 그 다음에 이 나무도 편재, 을목하고 같으니까. 그 다음에 사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 그 다음에 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음양이 같아서 비견. 그 다음에 나를 생해준 오행 음양이 틀리니까 정인. 내가 생하는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이렇게 재성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는 게 이혼을 하시고 재혼이 가능한지 향후 삶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이혼을 했고 재혼을 얘기하면은 남자분한테는 재성을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재성. 자, 재성이 어디 있나요? 묘목, 을목, 을목이 있네요. 이 녀석이 든든해야 배우자운 이성운이 좋아서 재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을목, 묘목이 상당히 재성이 많은데 많으면 뭡니까? 이 을목은 사화에 탑벌했네요. 사화 때 목생화로. 그리고 이 을목은 을신축으로 깨졌네요. 이 묘목은 또 묘유축으로 깨졌고 재성이 전부 건지 한 개 없네요. 하나는 타버리고 하나는 을신축으로 다고 하나는 묘유축으로 타버리고 묘유축으로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니 재성이 매우 안 좋은 상태네요. 힘이 없고 그러니 배우자운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지하고 월지가 보니까 충이 됐네요. 묘유충. 이럴 때는 홈파살이라고 하죠. 여기를 결혼궁, 배우자궁. 그래서 배우자궁과 결혼궁이 충돌해서 홈파살이 됐어요. 홈파살은 결혼이 깨진다는 살이에요. 아하, 더더욱 결혼운이 안 좋네.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네. 그리고 시지하고 일지 배우자궁하고 또 자묘 형살이 이루어졌네요. 아이고, 배우자운이 더 안 좋아졌네. 그러고 있는데 또 살펴보니까 자수, 묘목, 유금 모두 도화살로 완전히 도배를 했네요. 지지가. 그러면 천간도 을목도 신금도 이거 다 도화살이 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도화살로 도배를 해버렸네요. 자, 도화살이 이렇게 가능하면 변태지진, 그 다음에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많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성 굴곡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더더욱 이성 배우자운이 약해서 재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묘유청 홈파살 형살의 이 효력도 어마어마하게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살 기운이. 그래서 더더욱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 성격을 보자고요.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해요. 또 까칠한 면도 있고. 그런데 음기운이 이렇게 좀 강하고 또 도화기운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은
도화기운이 있으면 아까 변태 기질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뭐라 할까 결벽증 또 까다로움도 있다는 얘기예요. 까다로움, 집요함도 있고 도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요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상당히 집요하고 까탈스럽고 결벽증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집요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은 붙어야 될 여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살도 살이지만은 성격이 이혼을 한 원인의 한 편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개수는 많이 있지만은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타버리고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 문제, 살, 또 도화살의 작용으로 이분은 이성 배우자운이 약해서 결혼운이, 재혼운이 약해서 되더라도 설령 재혼을 하더라도 길게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아셨죠? 자, 또 이번에는 남자분이네요. 이번에도 자, 이분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자, 남자분이시고요. 신해년 경자월 신미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오행을 보자고요. 연간에 쇠, 신급 작은 쇠, 해수 물, 큰 물이네요. 그 다음에 경금 큰 쇠, 자수 작은 물,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신금 쇠, 작은 쇠, 묘목 작은 나무. 상당히 쇠가 많네요. 쇠가. 네. 자, 육친을 보자고요. 여기 같은 쇠, 같은 오행, 비견. 그 다음에 내가 생해준 오행, 물, 음양이 틀리니까 상관. 그 다음에 요거는 경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에 음양이 틀리니까 겁재.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나를 생해주는 오행 미토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겁재, 비견.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돼 있네요. 비견 겁재가 상당히 많죠. 자, 이분이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인데 이분도 결혼을 못 해가지고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분도 뭘 쳐다봐야죠? 남자한테 재를 쳐다봐야죠. 재. 묘목이 있고 미토 안에 을목이 있고 해수 안에 간목이 있네. 이렇게 있는데 나와 있는 묘목은 자,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얼어버렸고 불이 지금 한 점이 없어요. 미중에 정화가 있는데 이 강한 물에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얼어버리고 안 얼었다 하더라도 이 신금 면도칼이 여기를 싹둑 잘라버리는 형상이라 잘려버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왕한 물에 또 쓸려 내려가고 너무나 묘목은 살 길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토 안에 있는 을목도 냉한 서리발에 고개를 아예 못 들고 있어요. 그리고 추위와 이 물에 이 을목도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해중 간목 하나 남았는데 간목은 마찬가지로 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으면은 이 물에 팅팅 불어가지고 썩어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배우자 이성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네요. 거기다가 결혼궁 배우자궁에 보면 잠이 원진살까지 합세해서 이 사람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데 또 쳐다보니까 이 사람 도화살이 사주에 보이네요. 묘목 자수. 이러다 보니까 천간에 신금
신금 이게 모두 도화살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화살 도배를 했네요. 자, 도화살은 변태, 꼭 변태가 나오네요. 또 이성 굴곡,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분 변태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변태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정상적인 그런 관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당히 좀 피곤해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총각이 이성을 보는 눈도 좀 변태스러운 게 있어서 인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이 다 썩었고 또 도화살을 작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성 배우자운이 약해서 결혼은 약해지고 이럴 때 원진살의 위력도 또 2배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의처증 기질도 좀 있고 또 이분 신금 아까 말씀대로 신금이 상당히 예민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천간에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집도 있고 까탈스럽다는 얘기예요.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고 또 여성 편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깔끔을 또 많이 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피곤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잘 안 붙어요. 또 붙더라도 이 성격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기질, 변태 기질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못 가고 여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 그래서 결혼을 못한 데다가 이런 기운, 도화 기운, 재성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어떤 분들도 해, 묘미 그리 보이니까 이게 합이 아닙니까? 나무 기운이 강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합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금생수를 받은 이 해수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이 상당히 왕이에요. 물이 왕한데다 이 강한 세기운 때문에 나무들이 활개를 치지를 못하는데 이 나무도 죽었고 그랬는데 나무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데 이걸 해물미 먹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물이 강하고 이건 물은 물이고 나무는 나무고 흙은 흙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건 해묘미 목국이 안 이루어지고 물, 나무, 흙으로 보시고 사주를 부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사주를 보자고요. 이번에는 여자분이시네요. 여자분 을묘년, 을유월, 경자일, 병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사주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을목, 나무, 작은 나무, 묘목, 나무, 작은 나무, 을목, 작은 나무, 유금, 작은 쇠. 본인은 큰 쇠로 태어났네요. 경금, 밑에 물, 작은 물, 자수, 시간에 보면은 큰 불이 있네요. 불, 자, 자수, 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무도 제법 있고 물도 제법 있네요. 자, 육친을 보자고요.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달라요. 정제. 이거하고 똑같죠. 글자가 정제. 묘목도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정제. 음양이 다르니까 유금과 경금 같은 쇠로 음양이 틀리니까 비견. 그 다음에 내가 생해준 오행 음양이 틀리니까 상관. 자수도 똑같이 상관. 여기는 불, 나를 극하는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재성과 상관이 좀 발달되어 있는 사주네요. 자, 이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내용으로 오셨냐면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하다고 오셨는데 상담하러 오셨을 때 말 꺼내기가 좀 어렵게 말 꺼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아할 일인데 왜 이렇게 말 꺼내기를 어려워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래. 여자. 레즈비언. 호호.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되죠. 이분 먼저 관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자분이니까 큰 불이죠. 큰 불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주가 좀 약간 냉하잖아요.
6월달이면은 늦은 가을에 태어나면서, 그래서 냉한데 큰 불이 떠 있어서, 이리로 떠 있어서, 시지에 떠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큰 불은 나무에 생조가 일단 있어야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무라고는 조그마한 풀떼기가 멀리 있어서 생조도 못합니다. 여기에 가로막혀서. 그런데다 밑에 보니까 냉한 냉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기는 경금은 또 냉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병화가 온도를 유지할 끈떡 수가 없어서 이 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만져보면은 온기가 하나도 없는 불이에요. 관이 무너졌네요. 순식간에 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냉한 사주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서리빨에 고개 숙였죠. 그렇게 됐다니. 관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 지지에 자수, 유금, 묘모, 지지가 모두 4개가 전부 도화살로 도배를 했네요. 그러면 천간을 쳐다보게 되죠. 을목까지 도화로 합류를 해서 도화살이 어마어마하게 가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고, 그거는 말도 못할 뿐더러 관이 무너지고 도화살이 중중하다 보니까 변대성역, 변대, 또 아까 얘기했죠. 레즈비언 기질이 있다고 했죠. 이 사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레즈비언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관이 무너지고 도화살로 도배를 하다 보니까. 또 물기운이 또 절복절복해요. 은근히 자수.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레즈비언 기질이 강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년, 병신월, 기후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여자분. 자, 연간에 큰 불, 연지에 작은 불, 다시 큰 불, 월지에 큰 쇠, 본인은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니까 작은 쇠, 유금, 그 다음에 시간에 물, 계수, 작은 물, 밑에 작은 쇠, 유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은근히 쇠기운이 좀 있고 불도 좀 있네요. 그리고 육친을 보면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 다 있죠. 인성이란 얘기죠. 음양이 틀리니까 이거는 정인, 이는 편인,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쇠죠. 쇠. 그러면 식신상관인데 이는 상관, 음양이 틀리니까 같으니까 식신. 물은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가 됐습니다. 은근히 쇠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는 7월달에 태어나고 사주에 냉기가 좀 있어가지고 냉기가 있어서 불로 좀 조우를 좀 해줘야 맞습니다. 이게 불이 용신이 됐네요. 불이 용신. 자, 이분 상당히 사주에 식상이 발달되어 있어요. 식신상관. 식상이 발달된 사주, 예술, 기술 쪽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끼가 좀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또 이 사주를 보니까 유금, 오화, 도화가 좀 있네요. 천간에 보니까 계수도 있어서 도화기가 상당하네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오화, 불이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불이 용신이어서 좋은 기능을 하겠다. 그래서 식상이 발달하고 도화가 발달을 해서 이 사람은 예술 기능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이분 사주가 누구냐면 강수현 씨 알죠? 영화배우 강수현 씨. 강수현 씨 사주 팔자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아름답게. 그리고 이 오화, 유금, 계수, 도화가
끼를 발산해주고 또 편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능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영화배우 예능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화살이 상당히 예기적으로 발전을 준 사주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화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운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끼를 얼마나 발전시키고 그만큼 좋은 쪽으로 쓰느냐 따라서 삶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노래를 내가 잘 불러요. 노래를 잘 부르는데 이거를 가지고 연말을 해서 예능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이거를 술집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웃음을 파게 되면 또 삶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화살도 잘 사용하면은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도화살의 유력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거를 10분 활용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은 좋은 도화살이 되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음주가무라든가 성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좋지 않은 도화살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도화살의 장점, 단점, 작용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